안녕하십니까. 선단의 FG 경남주 BJ GP승입니다. 자, 오늘도 설명 영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 영상을 드리기 전에 댓글에, 저 영상의 댓글에 보면 저는 이상하게 편집을 안 하고 바로 하시는 것 같다고 이렇게 글을 많이 적어 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설명 영상 할 때는 제가 뭐 편집을 안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그대로 제 경험과 제가 감성동 낚시를 할 때 특히 지금 시즌에 유효했던 그런 부분들을 저 경험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편집을 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집 안 하고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하다가 기침도 할 수도 있고 말을 좀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께서 영어로 됐는데, 저번 제가 해금강 영상에서 제가 그분 구독자님 캡처를 해서 이렇게 그 부탁하신 그 영상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네, 구독자님 아마 앞에 이니셜이 S로 제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요즘 영어가 좀 약해요. 원래 옛날에 영어를 좀 했었는데 요즘 영어가 영 안 되네요. 물어보신 게 저는 감성돔 낚시할 때 미끼를 어떤 걸 사용하고 어떤 게 좀 유효했는가, 어떤 식의 미끼가 감성돔 낚시할 때 잘 먹혔는가,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저한테 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연이어 계속 낚시를 간다고 이제야 좀 뒤늦게 설명을 드립니다. 구독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좀 뒤늦게 퇴근하고 집에서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성돔 낚시할 때는 예전에는 미끼를 여러 개 많이 썼어요. 뭐 깨, 뭐 번데기, 경단, 멍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들고 다녔는데, 저는 그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게 역시나 뭐 포인트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시즌마다 여러 개의 미끼가 필요하지만 제가 했을 때는 딱 두 가지 미끼만 있으면 지금 시즌부터 대물 감성돔을 잡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좀 유리한 면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확률성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채비 내림에 있어서, 그리고 감성돔들에게 뭐 액션, 그런 견제를 통한 그런 액션 연출에서 오히려 더 감성돔이 시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후킹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미끼가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저는 좀 잘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미끼가 과연 뭐냐? 예, 두 가지 미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영등 시즌부터 어딜 가도 딱 이 두 가지 미끼만 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 설명을, 그 미끼에 대한 왜 제가 두 가지 미끼를 들고 다니느냐, 제가 그림을 통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집중하십시오. 자, 대물 감성돔을 잡기 위해서 제가 쓰는 미끼 중에 첫 번째는 미끼가 크릴입니다. 크릴. 자, 크릴을 쓰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류가 잠방보다 조금 안 가면서 잡어가 많이 없을 때는 저는 크릴 미끼를 씁니다. 자, 이유는 뭐냐? 자, 일단 일반 바다에서 플라크톤이 가장 많죠. 생선들, 특히 뭐 잡어, 감성돔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것,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듯이 얘네들은 새우, 플라크톤 이런 애들 많이 봅니다. 시각적으로 새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생선이며, 생선 중에 하나의 종류가 또 감성돔이죠. 감성돔들이 얘네들 미끼, 특히 크릴에 대해서 애들은 이걸 많이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일단 시각적으로 새우가 훨씬 낫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감성돔 낚시를 할 때는 특히 밑밥이 참 중요합니다. 자, 밑밥을 보면 우리가 대물 감성돔을 잡을 때 곡물을 많이 넣죠. 곡물을 많이 넣지만은 우리는 크릴을 무조건 거의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크릴을 우리가 뱅에돔 낚시할 때는 잡어가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크릴을 안 넣고 빵가루 위주로 아니면 파우더를 넣어서 하지만, 감성돔 할 때는 어쨌든 곡물을 넣지만 크릴을 넣습니다. 자, 조류가 불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류의 밑밥을 다 모아놨습니다. 한 곳에 계속 바람빛 수중류 모아놔라고겠죠. 자, 그럴 때 분명히 흐르는, 이렇게 밑밥에서 흐르는 크릴도 있을 거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크릴도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물돌이나 감성돔들이 서식하는 수중류에 모아놨다면 감성돔은 분명히 여기 불가사리야 너 요즘 있어 데리고 와야 되잖아, 얘네들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류가 불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던졌던 밑밥, 새우, 곡물들이 흐르듯이 여기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탄 조류에 의해서 크릴도 조금씩 움직입니다. 약간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조류를 따라. 자, 이럴 때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채비 내림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조류가 불려가지 않는 상황에서 일반 생선 감성돔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릴이죠. 작업에 안 따일 수가 있고 잡어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분명히 여기 새우하고 곡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낚시할 때 기본은 크릴입니다. 크릴. 멍게, 깨, 경단 이런 것보다 크릴이 더 반응이 빨라요. 얘네들이 크릴을 먹고 살기 때문에. 자, 충분히 수중여의 채비 내림입니다. 채비 내림을 크릴로, 얘네들이 좋아하는 크릴로 충분히 많이 가지 않은 조류에서 충분히 잡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릴 수 있어요. 감성돔들이 뭘 좋아한다? 자, 플라코토 이런 애들 계속 얘네들이 이런 걸 먹고 자라요. 홍합 이런 것도 뭐 물론 먹겠지만 우리가 쓰는 어쩌면 인조미끼 있죠. 인조미끼로 쳤을 때는 경단, 번데기 뭐 이런 것보다 이 크릴이 더 빨라요. 바다 환경에서 봤을 때 잡어가 많이 없고 조류가 잔방 잡어보다 조금 덜 간 상황에는 밑밥도 우리가 충분히 수중료에 모을 수가 있고요. 크릴도 충분히 채비 내림을 정확하게 밑에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팩트는 뭐냐? 자, 감성돔들 일반 생선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릴을 내가 준 밑밥 자리에 채비 내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감성돔들이 생선들이 제일 좋아하는 크릴, 반응이 제일 빠른 크릴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바다 상황을 잘 보세요. 잡어가 없고 조류가 불려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크릴이 바닥까지 충분히 채비 내림이 된다는 거예요. 자, 팩트는 채비 내림입니다. 크릴로도 우리가 낚시할 때 최고의 기본 미끼인 크릴로도 충분히 채비 내림이 되면서 내가 준 밑밥에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거.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감성돔들이 충분히 얘네 잡어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준 밑밥에 분명히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크릴 좋아하죠. 크릴 제일 좋아합니다. 생선들은. 자, 생선이 감성돔이죠. 뭐 바로 훅딱 먹어버립니다. 진짜. 이런 상황, 바다 상황이 조류가 별로 빠르지 않고 잡어가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채비 내림을 내가 준 밑밥 자리에 충분히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크릴로 하세요. 크릴이 정답이고 제일 빠릅니다. 제가 뭐 낚시에 정답은 없다는데 제가 정답이라서 정답은 취소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때 동안 경험했을 때는 조류가 별로 가지 않고 7m권 정도 10m권에서 채비 내림이 충분히 되는 그런 공간, 내가 밑밥 준 그런 수중력 쪽에 충분히 채비 내림이 되는 공간에서는 감성돔들이 크릴에 충분히 반응이 빨랐어요. 이럴 때는 저는 대물 감성돔, 깨, 멍게, 번데기 지금 씨는 대체 미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크릴을 애들이 잘 먹어요. 잡어가 없고 채비 조류가 별로 안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크릴이 통하고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견제를 통한 견제에서 제일 연출이 헐리우드 액션이죠. 자, 우리 헐리우드 액션 하면 축구에서 옐로 카드 받는데 낚시에서는 옐로 카드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자, 이런 견제를 통해서 낚시대 했을 때 이 견제를 통해서 얘네들이 반응, 자주 봤던 크릴이죠. 플라코톤 반응이 엄청 빨라요. 번데기, 경단 이런 것부터보다 얘네들이 이 견제를 꼭 해냈죠. 채비 내림이 바닥 근처에 내렸을 때 견제를 통한 이 시각적 면에서 크릴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덥석 멀어버립니다. 덥석. 크릴은 아시죠? 대체 미끼는 조금 옥수수는 제가 할게요. 대체 미끼는 번데기나 멍게 이런 것들은 바로 못 가져가요. 크릴은 얘네들이 익숙한 먹이기 때문에 바로 먹어버립니다. 이렇게 쉽게 입질도 시원하죠. 그래서 저는 대물 감성돔 지금 시즌에 대체 미끼를 꼭 사용하라지만 물론 대체 미끼를 들고 가셔야죠. 자, 가셔야 되는데 바다 상황이 조류가 별로 빠르지 않고 잡어가 없을 때는 자, 내가 준 밑밥이 수중의 근처에 충분히 모을 수가 있고 크릴로도 충분히 채비 내릴 수 있어요. 감성돔들이 좋아하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건 자, 기본입니다. 자, 저는 감성돔 낚시에서 살짝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감성돔 잡았을 때 저는 미끼는 크릴이 간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릴로 충분히 제일 시각적인 면에서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저는 바다 또다시 말할게요. 조류가 별로 가지 않고 잡어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수중력 근처 발 앞에 밑발을 모았으면 충분히 채비 내림이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넘버원 뭐다? 크릴 써갖고 감성돔 낚시 해보십시오. 대물치는 충분히 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바로 이어갈게요. 자, 옥수수인데요. 자, 옥수수 어디 갔노? 자, 옥수수 끼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자, 옥수수 끼우는 사람 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끼우는 방법은. 근데 저는 옥수수 어떻게 끼우냐? 뭐 저 방법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랬을 때가 제일 조금 잡어들한테 제일 버틴 게 뭐다? 깨, 경단, 멍게 아닙니다. 멍게에도 좀 버티긴 버티는데 실질적으로 옥수수를 제일 잘 먹죠. 제가 이때 동안 영등천 감성돔 낚시했을 때 옥수수로 거의 다 잡았어요. 사실 진짜요. 그 다음이 크릴입니다. 자, 끼울 때, 자, 이게 속이죠. 속을 뒤쪽으로 끼는 게 아니고, 자, 이 보이시죠? 요 단단한 면이 위로 가게. 단단한 면이 위로 가게. 자, 이 반대쪽을 보면 이쪽은 약해요. 이쪽은. 잡을 때 금방 따입니다. 금방 흡수가 되고. 그래서 요 단단한 면에, 자, 단단한 면을, 하나 끼고요. 자, 또 해서 볼게요. 이 속으로 끼운 게 아니고, 속을 위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이시죠? 뭐야, 어디 갔노? 예. 속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자, 뒤로. 이 단단한 면을 위로 해서, 자, 이렇게 끼우세요. 자, 옥수수도 할 때는, 요건 지금 바늘이 3호인데, 자, 옥수수 미끼 할 때는 저는 2호를 추천합니다. 2호. 자, 2호를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 자, 이게 2호라 생각할게요. 자, 2호라 생각하면, 자, 2호를 했을 때는, 자, 바늘이 좀 작죠? 바늘이 작아요. 바늘 작고, 요 바늘 끝이 안 나오게. 자, 바늘 끝이 안 나오게 약간 나와도 돼요. 약간 나오게 하면 밑걸림도 덜하고 수중턱이 아닌 이상은 바닥까지 내도 안 걸립니다. 자, 3개를 달았다 생각하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빠지니까, 자, 3개를 달았다고 생각하고, 아니다, 3개를 달아도 되겠다. 3개 달고 갈게. 자, 옥수수 미끼를, 자, 두 번째입니다. 제가 대물 감성돔을 잡을 때 옥수수 미끼를 하는 이유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채비 내림에서 제일 중요한, 아까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자, 바다 상황은 조류가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다. 엄청 빠르면 낚시 좀 원하죠. 자, 엄청 취소하고요. 조류가 잔방보다 조금 빠르다. 일반 감성돔 조류보다 잔방보다 조금 빠르다. 그리고 잡어층이 많다. 잡어 애들이 좀 많다.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옥수수 넣습니다. 자, 옥수수로 제가 잡은 경험도 많고요. 감성돔을. 잡어한테 많이 잘 버팁니다. 잡어한테 잘 버티고, 자, 요것도 팩트가 뭐다? 채비 내림에서, 아까 전에는 새우는, 조류가 빠르면은 이 바닥걸에 목줄을, 아이고, 빠졌네, 일단, 자, 3개 끼웠다 생각하고 갈게요. 채비 내림에 있어서 크릴이나 이런 것들은 조류가 빠르면 날립니다. 사실 날려요. 그런데 옥수수 무게는 어느 정도 채비 내림에 있어서 3개 정도 끼면 밑채비가 조금 무게감이 있어갖고 빨리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류가 조금 잔방정보다 빠졌을 때는 모웨이비나 경단은 좀 인정이 됩니다. 채비 내림이 있지만, 근데 경단은 잡어한테 쉽게 따이고 만약에 바닥을 긁었을 때 금방 부서지고 없어집니다. 하지만 옥수수는 끝까지 버티죠. 조류가 빨라도 채비가 날리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하면요. 자, 그래서 바닥근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옥수수가. 자, 바닥근에 내려갔을 때 옥수수 상태가 원래 이거. 자, 바닥근에 내려갔을 때 옥수수는 왜 좋냐면, 자,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밑밥 겨울철에는 대체 미끼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밑밥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밑밥에는 곡물을 많이 넣죠. 겨울에는 암맥, 옥수수,
필수로 많이 넣습니다. 필수로 넣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밑밥을 어느 정도 모아놨을 때면, 자, 분명히 감성돔들은 수중력 근처에 있습니다. 그럼 옥수수 곡물 위주가 많아요. 걔네들이, 아이고, 야야, 이거 순서 바뀌었다. 대물이 밑에 있어야지. 요런 밑밥이 있을 때 곡물이 많이 깔리는 상황에서 조류가 좀 빠르지만, 자망자모는 좀 빠르지만, 잡어들이한테 버티고, 옥수수가 버티고, 빠르지만,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는 옥수수는 채비 날림에서 약간 온도 조작에 의해서 약간 또 빠르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보통 저는 끝신발에는 할 줄 모릅니다. 끝신발을 할 줄 모르는데, 자, 약간 비슷한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바닥에 내려갔어도 바닥을 긁을 수가 있는 게 옥수수예요. 자, 새우 같은 경우는 바닥을 긁기는 좀 어려워요. 밑에 부산물들이 많아갖고 그냥 부러지거나 좀 걸리거나 이게 많아요. 근데 2호 바늘에서 만약에 옥수수 3개를 끼웠을 때 바늘 이 침이 끝에 안 나오게 했을 때는, 아, 누구냐? 전화와. 익숙한 전화 소리죠? 이거 지금 방송 촬영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자, 옥수수는 끝신발이처럼 끝신발을 할 때는 옥수수를 바닥을 긁죠. 얘네들은 2호 바늘을 했을 때 침이 안 나오게, 이 침이 안 나오게 옥수수를, 3호라서, 4호네. 4호라서 이런데, 막 2호 바늘을 했을 때 옥수수를 하나 더 끼워갖고, 자, 그럼 내가 옥수수, 이래. 상태가 왜 안 나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순간 뛰어넘은 게임가 아니죠? 이거 보다가 짜증나신다고 건너뛰기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중요 패트입니다, 이거. 자, 2호 바늘이라 치고요. 여기 돌아가네. 자, 잡어들만 버티고 갔을 때 돌아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자, 이렇게. 지금은 좀 옥수수 상태가 좀 벌러라서 잘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끝에 침이 안 나오게 3개, 2호 바늘 3개 끼웠을 때는, 자, 이런 수중턱이나 약간의 수중력이 있어도, 자, 어디 갔나? 요런 거 수중턱에 걸려도 안 걸립니다. 안 걸리고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 끝에 침이 옥수수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살짝. 찌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막대찌나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근데 그 견제하면 이게 쓱 들립니다. 그러면서 바닥턱을 수중턱하고 수중열을 타면서 바닥 그 20cm, 30cm, 50cm까지 이 공작 지점에서 견제를 통해서 밑걸림이 안 걸리고 계속 태울 수 있는 게 옥수수 미끼예요. 바닥걸을 유지하면서 20cm, 30cm, 50cm, 크기는 1m까지 견제를 통해서 바닥걸까지 내루지만 밑걸림이 안 걸리게, 수중턱에 걸려도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게 침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 바닥걸에 있는 대물들을, 바닥에서 먹고 있는 이 대물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미끼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미끼는 아주 시원해요. 지금 감전돔이, 제가 이거 예를 들어서 좀 작게 보이는데, 입이, 감전돔들은 옥수수는 입질이 시원합니다. 그대로 가져갑니다. 바닥에 액션을 더 줄 수 있고 바닥을 긁으면서 갈 수 있는 게 옥수수예요. 제가 했을 때 특히 영등철은 옥수수 조금 믿음을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제 영등철 대물 감성돔 시즌 딱 한 마리 보는 겁니다. 한 마리. 자, 한 마리 보는 겁니다. 한 마리. 채비 내림에 있어 옥수수가 아주 빠릅니다. 바닥을 긁을 수 있는 대체 밑게 넘버원은 뭐다? 자,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채비 내림도 빠르고 바닥에 밑걸림을 좀 덜하게 2호 바늘로 했을 때 침 앞에 옥수수를 꽂아 놓고 3개를 꽂습니다. 3개를 꽂고 서를 꽂아갖고 바닥을 긁고 수중턱을 지나갈 수 있는, 안 걸리면서 수중턱을 지나가게 견제를 할 수 있는 미끼가 옥수수입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 이번 대물 감성돔 시즌 영등철 크릴하고, 자,
요 크릴하고 이 두 가지 미끼는 무조건 챙겨가십시오. 저는 물론 깨, 멍게, 뭐 청개비, 청개비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청개비는 밤에 아주 유효하죠. 밤에 유효한 포인트도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크릴하고 옥수수는 제가 말씀드린 바다 상황에서 지금 대물 시즌에 감소돔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미끼가 두 개가 뭐다? 자, 이 두 개입니다. 꼭 챙겨서 이번 주말도 그렇고 앞으로 많이 추워지는 겨울인데 꼭 대물 감소돔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 저 영상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좀 부족한 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낚시 감성돔 낚시했던 그런 경험과 제가 했던 그런 지식을 총동원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샤리한 손맛으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